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의 시청자들의 이 뉴스 브리핑 내용에 대한 댓글 반응을 알아보는 옴부저맨 코너입니다. 오늘 옴부저맨은 지난 월요일 화요일 제가 올린 홍석현 회장의 중앙미디어 회장직 사퇴와 관련해서 그 배경, 그리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의 관계, 또 알력, 그리고 그것들이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까지도 가져오게 되는 과정, 그리고 손석희에게 미칠 영향,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요, 이 제 두 번의 이틀간에 걸쳐서 올린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환영도 했습니다만은, 또 많은 분들은 태극기 부대에 나가시는 분들은 태극기 집회에 니는 왜 JTBC가 태블릿 PC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또 손석희의 그런 의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가, 이렇게 비판을 하고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는 사람은 황 소장 사람 참 그래도 좋은 줄 알았더니만, 확실하게 할 말 하는 줄 알았더니만 왜 이런 거를 까뒤집냐,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누구의 의도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왜 그것을 폭로했는가, 폭로도 아니죠. 있는 사실을 제 나름대로 시각에서 설명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설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소설 쓰는 거 봤습니까? 제 나름대로 이 일에 대해서 아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거지, 함부로 소설을 쓰지 않습니다. 제가 소설이라면요, 그 당사자 중에 누군가가 저를 법적으로 대응을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대응할 또 나름대로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제가 한 이유는 뭐냐? 자, 최순실 사태 핵심이 뭡니까?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청탁을 하고, 그 다음에 고용 경영권 승계를 도움받고, 그 과정에서 최순실에게 우회적으로 뇌물이 주어졌고, 그것들이 재단 만드는데도 주축이었다라는 부분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검찰 수사가 끝나고 난 뒤에 특검에 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최순실 정유라의 말을 삼성이 지원해 준 부분이 왜 빠져있냐, 또 정유라 수사를 검찰이 왜 안 하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제가 진작부터 저는 삼성이 자신들 내부의 집안의 알력을 정리하기 위해서, 경영권을 쉽게 장악하기 위해서 정권의 힘을 빌은 과정에서 그 알력들이 또 정권을 겨냥을 해서 홍석현이 또 열심히 최순실 딜을 파괴된 원인이 되기도 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옴부저맨에서 시청자들의 반응에 소개해 드릴 부분은요, 이 글들에 대한 시청자들의 입장을 좀 전달을 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놈 18님, 중앙일보를 비롯한 보광의 모든 재산은 이건희가 홍씨 가문에 위탁해 놓은 겁니다. 원래 이병철 회장이 창업주고 홍진기 씨가 홍석현 씨 선친인데 내무부 장관을 했고 또 중앙일보 회장을 했었습니다. 이분이 자유당이 물러나고 아마 사형이 이렇게 선고됐다가 이병철 회장 등이 독고해서 나왔는데, 이병철 회장과 홍진기 관계는 자유당 이전부터 서로 뿌리 깊은 일종의 커넥션 관계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서로 주고받던 이 두 가문이 홍진기 회장의 딸 장녀 홍라희와 이병철 회장의 삼남 이건희가 서로 결혼을 함으로써, 또 이건희가 그 이후에 삼성을 승계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 서로 간의 집안끼리의 관계는 홍라희 여사의 남동생 홍석현이 아버지의 이 중앙일보 회장직, JTBC 회장직을 물러받게 되면서 이제 공고하게 구축이 되었고, 뭐 엑스파일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홍석현 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여러 가지 일들도
이렇게 수행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홍씨 가문이 별도로 보강그룹이라는 걸 만들고 삼성코닝이라는 회사를 받아서 주력회사로도 만들었지만은 결국은 삼성과의 한마디로 일종의 외척으로서 소그룹을 가지고 삼성을 서포트하는, 특히 언론 분야에서 그 역할을 수행해 왔는데, 엑스파일 사건 이후에 홍석현 회장이 중앙미디어 회장을 그만두고 미국으로 주미대사를 노무현 정권하고 이야기를 해서 가고 또 유엔 사무총장을 목표로 할 때 이건희 회장과 홍석현 회장 간에 트러블이 발생을 했다라는 부분이 한간에는 파다했습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엑스파일 사건이 터졌을 때 막아주거나 도와줄 수 있었을 것에도 불구하고 홍석현이 주미대사를 그만둠으로써 어쨌든 이 노음 18님의 이 내용에는 한마디로 홍씨들은 바지 사장 겸 월급장이 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희가 내사 상태에 빠지자 이재용은 자신의 승계 문제로 인하여 돈이 필요했는데 이 과정에서 홍씨들과 여러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고 봅니다. 아버지 재산이나 금전적이든 뭐든 지원해달라고 했겠죠. 여기서 홍석현은 이재용과 소원한 관계가 됐는데 삼성을 손봐주고 어느 정도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고자 손스키를 이용하게 됐죠. 그러나 생각했던 것보다 사건이 너무 확대되어 최순실, 박근혜 등을 낙마시키고 정권이 바뀌는 지경까지 가게 된 것이지요. 지금 물밑에서 여러가지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신의 결국 엄마와 사무총장 자리가 그리고 홍석현까지 끌어내리는 총장의 이재용의 삼성과 이전에 이건희의 실질적인 재산들인 중앙 여러 차례 근무한 보강그룹의 운명이 굉장히 재미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사람. 홍석현이 실질적인 모든 것을 이재용에게 넘겨주고 이래서 이제 박근혜 정권을 듯이 바지 사장으로 다시 중앙미디어 그룹으로 복귀할지 아니면 이건 자기 재산이라고 안겨기면서 이재용과 안타전을 벌인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과 손을 잡고 반격한 모양새다, 이렇게 보는데요. 안타전이 시작되면 홍석현은 정계에 진출하든지 관직을 받게 될 것입니다. 홍석현은 검찰 고검장 출신의 동생인 홍석조도 있습니다. 광주 고검장을 했으니 민주당 쪽 사람들하고 아주 친분이 많다고 봐야겠지요. 검찰 조직에는 이미 홍씨 쪽 사람들도 많다고 봅니다. 삼성도 엄청나지만 홍씨도 나름대로 그쪽 인맥을 관리했다고 봅니다. 어쨌든 영화보다 더 재밌는 이재용 대 홍씨들 정말 점입 가경입니다. 문재인과 그 똘마니들을 향한 이재용과 홍석현의 충성 경쟁과 돈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2라운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참 이분 대체적으로 많이 아시네요. 자, 생김님, 이재용과 문재인의 삼성공화국 시즌2가 벌써 시작된 모양이네요. 적폐청산은 쌈 싸먹었나 봅니다. 혹시 압니까? 문재인이 다음에는 이재용을 밀지. 자, 이건호님, 이재용의 외삼촌이며 이건희 덕분에 세계적인 지위와 혜택이 있고 이제는 뒤통수 까며 삼성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중앙일보 및 JTBC 운영하며 전라도인으로서 MBC 언론 노조에서 대몽 주동자로 체포된 바 있고 MBC에서 쫓겨난 전라도 연안 출신의 손석희를 포섭하여 결국 이번에 삼성을 쓰러뜨리려고 계획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이분은요, 솔직히 이런 식으로 댓글 다시는 안 된다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아무리 그렇더라도 공적인 자리에서 지역 감정을 저는 실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첫째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 이건희와 이재용이 마치 대한민국을 먹어 살린 것처럼 본능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들에 대한 경외심을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삼성 이재용 뭐 이건희하고 원수졌냐라고 어떤 분은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분들이 뭐 원수질 일이 뭐 있습니까? 원수질 만큼 능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단지 삼성이 노무현 정권 때부터 정치에 좀 재미를 들였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대선 과정에 개입을 하는 듯이 비춰져서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에서 경종을 울리려고 하는 거고, 한국의 경제 상황상으로 이제 거대 경제 세력이 정치에 영향을 미쳐서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또 백으로 자신들이 유리하게 만들어가는 부분이 이번에 여러 개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대통령의 말씀 자료에 임기 내에 내 임기 내에 경영권 승계라는 말도 있고, 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국민연금이 왜 끼어듭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상장을 뭐 이렇게 도와준 부분, 또 더 나아가서 중간에 금융지주회사 이렇게 설립해 가는 부분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손스키는 호로록님이네요. 시청자를 상대로 매우 불친절한 방송을 했습니다. 핵심을 말하지 않고 변주만 울리고 빠지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그의 시청자 여러분께라는 말을 쓰면서 손스키 씨는 지난 주말부터 본의 아니게 JTBC는 여러 사람의 입길에 오르내렸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근데 왜 무슨 이유로 JTBC가 본의 아니게 여러 사람의 입길에 오르내렸는지에 대해서 끝까지 말하지 않고 시청자들이 알아서 판단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저는 전적으로 옳은 지적을 한다고 봅니다. 저 국민들은 JTBC 사주인 홍석현 씨가 오래전부터 정치의 뜻을 품고 손스키 씨와 함께 탄핵 사태를 주도해왔고 이제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야심을 노골화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와 같은 세간의 비난에 대해서 손스키 씨는 시대가 바뀌어도 모두가 동의하는 교과서 그대로의 저널리즘은 옳은 것이며 그 저널리즘은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위해서 존재하거나 복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빙빙 돌렸습니다. 즉 정치인 홍석현 씨를 위해 평파 방송을 하지 않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추론됩니다. 뉴스는 명확해야 됩니다. 그러나 손스키 씨는 그 어떤 것도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즉 본인이 불리해지면 JTBC는 본의 아니게 여러 사람의 입길에 오르내린 이유가 홍석현 씨의 정치 참여 때문이 아니라고 발뺌합니다. 또 문제가 생기면 홍석현 씨를 위해 편파 방송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확정적으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은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에 이상이 있으면 교환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스키 뉴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책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국민들이 알아서 추측하고 그 추측에 대한 책임도 국민들에게 미루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3월 20일 저녁 손스키 씨의 앵커 브리핑은 아주 불쾌한 방송이었습니다. 이분은 어쩌면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어도 아주 훌륭한 댓글을 달았다고 생각합니다. 댓글을 다시려면요, 이분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지적을 하시고요, 이러면 정부가 박수 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쌤김님, 김어주를 비롯한 좌파 쓰레기 방송이야 일방적으로 좌파에 유리한 방송을 하겠죠. 그들은 좌파에 유리한 사실은 그대로 보도하고 없는 사실까지 좌파에게 유리하게 지어내고 소설 쓰는 쓰레기 언론입니다. 뉴스 브리핑과는 겁이 많이 쳐지는 비교 불가 방송이죠. 그리고 손스키를 신처럼 받들던 좌파가 태도를 바꾸고 손스키 죽이기를 한다면 얼마나 한심해 보일까요? 엉터리 언론인 손스키가 벌받는 건 인과 응보겠지만은 거기에 놀아나는 좌빨 지지자들은 정말 한심한 수준일 겁니다. 홍석현은 죽 써서 개준 셈이네요. 언론사 사주들이 정치 가지고 장난치려면 제대로 망한다는 걸 홍석현에게 본보기로 보여주길 바랍니다. 어쨌거나 필요하면 영웅으로 하다가 하루아침에 팽개치는 이런 좌파의
문화나 의식을 선도하는 일부 좌파의 언더그라운드 매체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저는 환멸을 느낍니다. 어제 어떤 분이 그랬대요. 정청래나 김어중이나 이런 것보다도 이분은 야권 지지자입니다. 좌파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황장수 뉴스 브리핑이 더 공정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태연님, 예. 댓글 관리도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네요. 정오적 모욕적 표현과 악의적 링크 등 유튜브 코리아 차원에서 일일이 영상을 관리할 수 없는 노릇 아니에요. 업로드하는 측에서 경찰 사이버 팀 등에 신고를 해주셔야 할 듯. 일반 이용자가 하기 힘듭니다. 자, 저는 이분의 말씀도 옳다고 봅니다. 제 유튜브에 달리는 댓글의 수준을 보면 정말로 이런데 유튜브를 보거나 이런 정치의식을 가진 분들의 수준이 그런 것인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정말 이런 거를 악의적으로 다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이런 상태로는 한국 정치는요 절대로 발전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자, 송인국님, 황장수님 지지합니다. 언제나 중도에서 올바른 지적 참 많이 배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무지하고 생각이 없는지 요즘 실감합니다. 이것이 교육의 잘못이고 언론의 세뇌이고 올바르게 판단할 줄 모르는 서민들의 무지죠.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라가 망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바램치들만 들끓고 일반 시민들은 살기 힘들다 말하면서 계속 살기 힘들게 만드는 사람만 생각 없이 무조건 지지하니 누구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내 지인을 위해, 우리나라를 위해 올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은 그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황장수가 님 같은 분이 있기에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습니다. 아주 감사한 말씀인데요. 제가 맹목적으로 저들 먹고 사는 거하고 아무 관계없고 저들 자손만대에 삼성에 들어가서 밥 먹고 살 일 없을 건데 이건희나 이재용을 삼성을 하늘같이 떠받드는 그런 우매한 백성을 보고 그런 분들은 시민이 아니라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서글픔을 금할 수 없고요. 그 대가도 그들의 자녀들이 다 지게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임윤정님, 홍석현이 손스키를 이용해서 이재용을 제거하고 자신이 장악하려고 하면서 태블릿 PC를 터뜨려 대통령을 탄핵했지만 지금 이것이 실패로 돌아가서 홍석현이가 중앙일보 회장을 사퇴한 지금 전투에서는 이기고 전장에서는 지는 결과가 손스키를 찬양하던 자들이 돌아서고 있다는 것이 황장수의 분석이라면 지금까지 제가 말한 것을 요약했네요. 정말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어 보인다. 어디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 황장수의 분석이라면이 아니라 참 거기에 단서 두시는 것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개인 시각으로 이 세상의 모든 흐름을 봐야 되는 겁니다. 삼야백이님, 뉴스는 보도하는 것으로 거쳐야 되고 판단은 시청자에게 맡겨야 되는데 JTBC 손스키 뉴스는 자기들의 견해와 판단을 뉴스 보도와 함께하므로 자기들의 견해를 시청자로 하여금 따르도록 하는, 다시 말해서 선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뉴스 방송을 해서 역겨움을 금할 수 없었다. 모든 방송이 뉴스와 논평은 분리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용기님, 황장수님의 안목은 우리 같은 범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촌철살인의 해안이 있다는 생각에 자주 시청하는 팬입니다. 뭐 이런 말씀까지. 끝까지 그렇게 흘러갈지는 미지수지만 문재인 전 대표의 집권과 이재용 회장의 사면을 연계시키는 것은 상당히 개연성 있는 추정으로 보입니다. 늘 좋은 정보와 지식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블로그 댓글입니다. 잭 와일드 77님, 탁월한 분석입니다. 제도권 언론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역시 믿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홍석현에 대한 설명을 한 글에 대한 댓글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홍석현, 이재용, 손석희 관계를 분석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보고 누구 팬이냐 하고 묻습니다. 자, 엘리야 365님이 너는 누구 팬이냐 라는 지지리들의 물음에 황 소장은 나는 국민의 팬이라고 답한다. 군더더기 없이 분명하다. 그래서 우리는 황장수를 지지하는 것이다. 자, 장지연님, 방송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댓글 다는 진상들 때문에 황 소장님 스트레스 엄청 많으시겠습니다. 정신건강에 좋지 않으니 진상들 댓글을 무시하는 게 좋겠습니다. 문시 정권으로 넘어간다면
탄핵 2탄이 나올 가능성이 100%. 마지막으로 블로그에 PFD님, 제가 아니 홍하고 이시 가문하고 관계를 처음부터 설명을 해야지 느닷없이 이야기를 하면 어떡하냐 하는 분이 계셨어요. 몇 분이 있어요. 저는 제 방송을 할 때 이런 관계들을 앞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또 처음 듣는 그런 분을 위해서 말을 할 때마다 앞에 그걸 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걸 지적하셨네요. 공부하고 와서 제 방송을 보는 게 좋을 겁니다. 이 대목에서 빵 터집니다. 노현정 아나운서가 생각나네요. 결혼 전에 진행하던 KBS 예능 프로그램으로 기억하는데 공부하세요.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죠. 자, 뿅망치죠. 홍석현과 이재용의 관계. 저도 생경한 정보라서 다시 듣기 여러 번 하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누구한테 뭔 말을 비판을 하려면 제가 그래도 뉴스 브리핑을 할 때 많은 정보와 지식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또 정보망도 동원을 하면서 하지 무대뽀로 제 추측과 소설을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새삼스러운 말씀을 하기보다요. 제 말을 듣고 나서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본인들이 또 찾아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이 옴부저맨 코너는 홍석현, 이재용, 그리고 홍씨 일가 대 삼성의 대결, 그리고 그 근원과 결말, 그리고 불똥맞은 손석희, 어쩌면 관계 있을지도 모르는 문재인 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름대로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제가 한 이유는 뭐냐? 자, 최순실 사태 핵심이 뭡니까?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청탁을 하고 그 다음에 경영권 승계를 도움받고 그 과정에서 최순실에게 우회적으로 뇌물이 주어졌고 그것들이 재단 만드는데도 주축이었다라는 부분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검찰 수사가 끝나고 난 뒤에 특검에 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최순실 정유라의 말을 삼성이 지원해준 부분이 왜 빠져있냐, 또 정유라 수사를 검찰이 왜 안 하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제가 진작부터 저는 삼성이 자신들 내부의 집안의 알력을 정리하기 위해서 경영권을 쉽게 장악하기 위해서 정권의 힘을 빌은 과정에서 그 알력들이 또 정권을 겨냥을 해서 홍석현이 또 열심히 최순실 딜을 파괴된 원인이 되기도 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옴부저맨에서 시청자들의 반응에 소개해 드릴 부분은요, 이 글들에 대한 시청자들의 입장을 좀 전달을 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놈 18님, 중앙일보를 비롯한 보광의 모든 재산은 이건희가 홍씨 가문에 위탁해 놓은 겁니다. 원래 이병철 회장이 창업주고 홍진기 씨가 홍석현 씨 선친인데 내무부 장관을 했고 또 중앙일보 회장을 했었습니다. 이분이 자유당이 물러나고 아마 사형이 이렇게 선고됐다가 이병철 회장 등이 독고해서 나왔는데, 이병철 회장과 홍진기 관계는 자유당 이전부터 서로 뿌리 깊은 일종의 커넥션 관계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서로 주고받던 이 두 가문이 홍진기 회장의 딸 장녀 홍라이와 이병철 회장의 삼남 이건희가 서로 결혼을 함으로써 또 이건희가 그 이후에 삼성을 승계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 서로 간의 집안끼리의 관계는 홍라이 여사의 남동생 홍석현이 아버지의 이 중앙일보 회장직, JTBC 회장직을 물러받게 되면서 이제 공고하게 구축이 되었고, 뭐 엑스파일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홍석현 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여러 가지 일들도
이렇게 수행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홍씨 가문이 별도로 보강그룹이라는 걸 만들고 삼성코닝이라는 회사를 받아서 주력회사로도 만들었지만은 결국은 삼성과의 한마디로 일종의 외척으로서 소그룹을 가지고 삼성을 서포트하는, 특히 언론 분야에서 그 역할을 수행해 왔는데, 엑스파일 사건 이후에 홍석현 회장이 중앙미디어 회장을 그만두고 미국으로 주미대사를 노무현 정권하고 이야기를 해서 가고 또 유엔 사무총장을 목표로 할 때 이건희 회장과 홍석현 회장 간에 트러블이 발생을 했다라는 부분이 한간에는 바다했습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엑스파일 사건이 터졌을 때 막아주거나 도와줄 수 있었을 것에도 불구하고 홍석현이 주미대사를 그만둠으로써 어쨌든 이 노음 18님의 이 내용에는 한마디로 홍씨들은 바지 사장 겸 월급장이 사장이라는 겁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의 시청자들의 이 뉴스 브리핑 내용에 대한 댓글 반응을 알아보는 옴부저맨 코너입니다. 오늘 옴부저맨은 지난 월요일 화요일 제가 올린 홍석현 회장의 중앙미디어 회장직 사퇴와 관련해서 그 배경, 그리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의 관계, 또 알력, 그리고 그것들이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까지도 가져오게 되는 과정, 그리고 손석희에게 미칠 영향,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요, 이 제 두 번의 이틀간에 걸쳐서 올린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환영도 했습니다만은, 또 많은 분들은 태극기 부대에 나가시는 분들은 태극기 집회, 니는 왜 JTBC가 태블릿 PC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또 손석희의 그런 의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가, 이렇게 비판을 하고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는 사람은 황 소장 사람 참 그래도 좋은 줄 알았더니만, 확실하게 할 말 하는 줄 알았더니만 왜 이런 거를 까뒤집냐,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누구의 의도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왜 그것을 폭로했는가, 폭로도 아니죠. 있는 사실을 제 나름대로 시각에서 설명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설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소설 쓰는 거 봤습니까? 제 나름대로 이 일에 대해서 아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거지, 함부로 소설을 쓰지 않습니다. 제가 소설이라면요, 그 당사자 중에 누군가가 저를 법적으로 대응을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대응할